자, 그래도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가 계속 회차별로 좀 요건 말고 보충 프린트, 보충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체킹해 두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거라 생각해서 나가는 거니까 요거. 자, 갑시다. 자, 계속해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9번인가요? 예. 자, 좀 빨리 나가죠. 9번. 다음 중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아닌 것은 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죠. 토지 구분은 반드시 시험에 난다. 반드시 나오는데 최근 계속해서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9번은 종합합산과세 토지 쪽수 336조. 336조. 그래서 요 문제를 낸 의도는 8문제 계속 틀렸은 분을 위해서 한 문제는 맞아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9번을 냈습니다. 근데 역시 또 틀렸죠. 이런, 아니죠? 자, 여러분 종합상가 토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죠. 1번,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죠? 대표죠.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종합이죠. 2번, 기준 면적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이죠. 3번, 건축물 시가 편액이 이거 잘 봐야 돼. 2번, 실전에서 답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규정이야. 건축물 시가 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 편액의 몇 프로에 미달해요, 여러분? 2%에 미달하죠. 자, 건축물 바닥 면적 밑줄. 요 부분은 뭐고? 별도. 요걸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죠.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죠. 도시 지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기준 면적 이내의 목적 용지. 5번, 특강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는 공장에서 기준 면적 이내 토지. 자, 4번, 5번 묶으시고요. 자, 여러분 4번과 5번은요. 둘 다 소재지를 위반한 겁니다. 둘 다 뭘 위반했다? 소재지. 근데 도시 지역 안 일대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기준 면적 이내의 목장 용지 옆에다 하나 더 세요. 뭐죠? 농지. 농지나 목장 용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녹. 근데 문제는 개녹 외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부 종합이죠. 그런데 5번은 공장 용지입니다. 그러면 도시 안에 있다. 그럼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단. 공업지역 할 때 공짜, 산업단지 할 때 단체 친 거죠? 공단. 근데 지금 문제는 공단을 제외한 지역에 있죠. 그렇다더라도 기준 면적 이내부는 어디로 가는 거죠? 별도죠, 별도.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반드시 비교 정리하시고요. 충분히 실전에서 답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고요. 자, 10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물어봤네요. 340조. 별표 2개. 단독 문제 충분히 출제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다. 1번. 재산세 과세를 매년 6월 1일로 하며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밑줄 보통 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뭐가 나올 수 없다? 가산세가 나올 수 없다. 2번.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죠. 자, 산출세액이 얼마? 10만 원 이하일 때는 주택분이 중요한 거죠. 주택은 언제 내는데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에 거쳐서 내는데 그게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때는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 언제 7월 달에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밑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를 말한다, 여러분? 임의규죠. 자, 3번. 고지서 한 매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답이 손들고 있죠?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난 말 못해 이제. 제 과거의 여자 누구누구이세요? 설이, 영희, 소희. 바로 소희죠? 4번. 해당 재산으로서 주택을 제외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세로 한다.
뭐죠, 여러분? 이거 세부담 상한선. 예. 몇 프로? 150%. 근데 주택은 왜 제외했어요? 주택은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105, 110, 130%로 나눠지니까 그걸 제외한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거죠. 이것도 올해 개정하려다 실패했죠. 5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세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재산세 밑줄 하나. 이 두 놈의 납기가 어떻게 하면 같으면 그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세 밑줄 뭐 나란히 적어. 뭐죠, 여러분? 병기. 예, 병기세를 말하는 거죠. 역시 뭐야?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결론 10번은 3번이 답이죠. 11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 좀 틀린 것은 별표 하나. 별표 예, 하나만 칩시다. 한 문제 나오겠죠? 작년에 안 나왔지만 평균적으로 꼭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보죠. 비거주자인 개인. 자, 여기서 포인트는 비거주자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국내 주소가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이때는 주택 및 토지 소유한 경우는 이때는 주소지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주택이나 토지의 뭐죠? 소재지죠. 주소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는 예, 여러분 서브노트에는 몇 페이지 나오냐면 적어놓으세요. 353조. 2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예, 353조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문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종부세에서. 개정된 시에 처음부터 시험에 나왔던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53조 박스 나와 있죠? 353조 박스 종합부동산 세 구분.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이란다. 그래서 뭐가 없다? 분리가 없죠. 재산세에서 분리가 없다는 거. 건축물도 없다라는 거. 자, 3번 1세대 1주택자의 소실, 도계, 노후 등을 하여 멸실돼서 재건축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틀렸습니다. 자, 적으세요. 356쪽이죠. 자, 요거는 잠깐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3번이죠. 3번의 대전제 조건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이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밑줄 1세대 1주택자 전제 조건이야. 근데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몇 살 이상이면 60세 이상이면 뭘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보였으면 5년 이상을 보였으면 뭘 받을 수 있죠, 여러분?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얘들은 뭐가 가능하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출제는 이걸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뭐야?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에 5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의 이 보유 기간을 어떻게 따질 거냐?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356조. 디귿 보유 기간 계산 봅시다.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돼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밑줄 언제부터?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 지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랬죠. 밑줄.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밑줄 쳐놓고요. 이거는 양도소득세 규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잠깐 어디 보시냐면요.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예, 368쪽입니다. 368쪽. 반가로 4번. 2년 이상의 보유기간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인 1번. 밑줄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일 때 나와 있죠.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가는 어떻게 하라? 통산한다. 그래서 1, 2, 3번은 통산 규정이라 했죠, 여러분? 예. 자, 요거 잠깐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법은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기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몇 번씩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몇 번씩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항상 볼 때마다 새롭죠. 언제 했다고? 책 뒤집으면 나온다? 무려 3번이나 써져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했어요. 몇 년 보유했냐? 4년 보유하다 얘가 뭐가 됐어요, 여러분? 멸실. 그래서 6개월 만에 얘를 뭐 했어요, 여러분? 재건축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6월이 지나가서 자 6월 1일 과세 기준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얘가 1세대 1주택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질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따져라?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다시 종부세로 갑시다. 뭐랬어요? 멸실된 주택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6월 1일까지 따지라 그 얘기죠. 그러면 결론. 이 주택의 보유기간은 얼마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5년으로 보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아까 양도소득세는 뭐라고 됐냐면 보유기간을 따질 때에 무슨 주택가? 멸실된 주택가. 무한주택, 재건축, 요거를 양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그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산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절단되고 요 두 놈만 합산하라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양도했을 때의 보유기간은 얼마 되는 겁니까? 4년 6월이 되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서 차이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발생했죠. 요거는 어떤 상태니까? 나대지 상태죠. 나대지 상태. 그러면 나대지지만 종부세는 요거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는 거고 양도세는 요걸 포함하고 제외하고 예, 그래서 요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종부세일 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얘도 포함해서 보유기간이 얼마다? 5년. 그러나 이걸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 보유기간 4년가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6개월을 더한 몇 년? 4년 6월. 그래서 양도세는 요게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꼭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카메라 요거 클로즈업 한번 쫙 당겨줘 화면으로. 그래서 사진 찍으실 분 사진 찍게. 동강생들도 한번 보세요. 요것만 딱 클로즈업 했어요? 네, 고마워요. 이 동강생을 한 배려 봐. 자, 갑시다. 차이점 보이셨죠, 여러분? 예. 근데 어디야? 예, 11번이 4번이죠? 예. 자, 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예. 4번 재산세 비과세나 과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규정은 종부세 부과함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준용한다. 그렇죠? 요 내용은 바로 우리 종부세에서 353쪽 적어 놓으시고요. 자, 5번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항상 우선에 변제받는다. 그렇죠? 당해세. 자, 당해세 종류 잠깐 확인합시다. 재, 지, 종가, 그 부가세. 그리고 또 뭐 있죠? 상속세, 증여세. 예.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고사장 가보세요. 다 생각납니다. 12번. 자, 여기부터 양도소득세네요. 6문제, 아니, 죄송합니다. 4문제에서 5문제 출정하는 거죠.
1번, 12번이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만 모든 자산은 어디에 있다? 국내에 있다. 자, 요 12번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을 혼합한 겁니다. 양도의 개념을 혼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골프 회원권을 양도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이미 봤었는데, 자, 골프 회원권은 당연히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이죠. 예. 근데 지금 양도의 개념이 뭐죠, 여러분? 뭐죠? 양도 담보 목적이죠. 사실상 이전, 형식상 이전. 그러니까 결론,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2번, 이혼 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이 됐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이 뭐죠? 토지죠. 양도는 뭐죠, 여러분? 대물 변제죠. 이혼 위자료를 뭘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줘야 되는데, 뭘로 줬어? 토지로 준 거죠. 그러면 대물 변제 과세해야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주권 상장 법인의 소액 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죠. 서브노트 여러분 362조 잠깐 펼칩시다. 자, 362조 보시면은요. 과세 대상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363조 맨 위에 주식이 나와 있는데요. 주식은 크게 비상장법인 주식과 뭘로 나눠져? 비상장법인 주식이죠. 내년에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또 들어와요. 내년에는. 내년 거 궁금해야 하면 안 돼? 아, 나 내년 게 궁금하다. 내년에 봐요. 묻어버려. 뭐 어떤 분은 저보고 11월 달에 봐요 그래. 올 11월 달에. 정말. 자, 여러분.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단 예외적으로 예외야 누가 양도하거나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누가 양도하면 장외 거래면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뭐다? 무조건 과세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기 지문 확인하겠습니다. 12번에 3번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이죠? 자, 근데 밑줄 누가? 소액 주주. 왜 이 말했어? 대주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밑줄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 이거 뭐가 아니다? 장외 거래가 아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출제는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가 아니다 그런 거죠. 아니까 뭘로 대답하는가? 원칙.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이거. 원칙과 예외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를 못해 잘. 4번. 자, 밑줄. 행정관청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이익. 밑줄. 이게 뭐예요? 내가 알아? 네가 밑줄 칠해서 밑줄 쳤지? 응? 영어권이죠, 영어권. 응? 362쪽 기타 자산에 보시면은 영어권에 거기 점박이 2개 나와 있죠? 첫 번째,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권. 그 다음에 행정관청도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서 얻는 경제적 이익. 이줄 이게 뭔 줄 알아야 돼? 영어권인 줄 알아야죠, 영어권. 그러면 영어권은 반드시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라는 말이 보기 지문에는 있음께로 없음께로 없음께로 단순한 양도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죠. 다만 이거는 기타 소득세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만 하여튼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5번. 공유 지분의 변경 없이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했다. 예, 지분일의 변동이 없는 공유권의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13번 가겠습니다. 별표 3개. 비과세죠. 자, 상당히 지문이 길은데 이 지문이 긴 거는 제가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조문들 그중에서도 내용 연수를 제가 끄집어낸 거죠. 그런데 더럽게 내용 연수를 다 물어본 게 아니라 뭐라 물어봤어요? 5년만 들어가는 게 뭐냐 물어본 거죠. 네, 요즘 책은 난이도 수준이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보는 경우이다. 기업부터 리을에 들어갈 연수가 5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잡아내봐라. 그 얘기입니다. 서브노트 366조 별표 3개짜리죠. 실전에서 충분히 출제되고 여러분 실무 나가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366조 같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몇 주택이 되었다? 2주택. 그렇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취득하나 또 몇 년 지나고 1년 지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서 2주택이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하나 또 몇 년이 내죠, 여러분? 3년이죠. 기억은 3년이네요. 3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양도해죠? 반드시 종전주택 양도했죠. 366조. 366조. 반가로 3번. 1주택의 예외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근데 첫 번째의 예외, 밑줄 아주 중요한 문구죠.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공공기관. 이거 뭐 생각해야 했죠, 여러분? 과천시 종합청사의 세종시 이전 생각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어디로? 수도권 밖의 지역, 밑줄 수도권 밖의 지역. 세법상 수도권 밖의 지역. 그러면 어디를 말한다? 지방. 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래서 2주택이 됐다. 그럴 때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위에 3년이 아니라 3년의 예외 몇 년? 5년. 5년 있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거는 예외가 되겠어요. 여러분, 요거 좀 편의를 13번에 여러분 점으로 나온 거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렇게 좀 붙여봅시다. 이렇게 설명을 좀 편하게 해서. 점으로 하니까 조금 설명하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이 점을 양가로 1, 2, 3, 4, 5로 좀 붙여주시고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묶어주시고요. 이 양가로 1번이 원칙이라면 요게 예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가.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의 원칙과 예외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3번, 양가로 3번. 세 번째 점박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자 결론 밑줄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된 거죠. 그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 되죠, 여러분? 5년이죠. 5년이네. 단 얘는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어떤 주택이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죠. 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 반드시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거죠. 1번과 2번. 근데 양가로 3번은 구분, 이시 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죠. 이런 차이점을 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양가로 4번으로 하자고 그랬죠.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에 요양될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무슨 주택? 지방주택. 왜? 취약, 근무상, 질병 요 세 가지의 법정 사유로 취득한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과 자 무슨 주택? 밑줄 일반 주택. 자 나왔죠.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 나면 우리 무조건 어떤 주택을 처분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네요. 단 얘는 역시 양도 시기에 대한 제한을 받아서 그 사유가 발생한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네요. 여기는 3년이죠. 3년. 어떤 주택을 양도하라고요? 일반 주택이죠. 마지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 무슨 주택? 거주주택. 그래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붙었다. 그럼 어떤 걸 먼저 양도해라? 거주주택. 단 이때 거주주택은 최소 몇 년 이상 살았어야 된다? 2년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년이 들어가는 건 몇 번입니까? 니은과 디귿.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틀린 것은 별표 2개.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서브노트는 369조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밑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법령에 따른 사형 검사 필증 교부 1을 취득시키려 하는데 요게 최근에 개정된 거죠. 건축법상 사형 검사 필증 교부일, 죄송합니다. 주택법상 사형 검사 필증 교부일이 아니라 개정이 돼서 건축법상 뭐로 바뀌었어?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신축 건물은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2번. 이게 원칙이죠. 유상양도에. 대금을 청산한 날 밑줄. 이게 대원칙이죠.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등기 등록 접수 1 또는 명의 개서 1이죠. 3번. 여기가 올해 개정된 거죠. 관련 법률,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될 때 이때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두 개 이상 나왔네. 주저없이 빠른 날. 다만 책 좀 봅시다. 올해 개정된 거 확인합시다. 서브노트.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을 때는 공탁됐을 때는 이때는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 요거 올해 개정된 거죠. 꼭 체킹해 두셔야 돼요. 이걸 출전에 살짝 물어봤고 판결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탁일로 몰고 갈 수 있어. 판결 확정일이 맞는 거야. 꼭 체킹해 두시고요. 나오면 기다렸다는 뜻이 낚아채야죠. 4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서 소유권이 환원됐다. 그때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이죠. 적으세요. 통칙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통칙까지 꼭 봐주셔야 됩니다. 통칙까지. 369조 통칙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꼭 보셔야 돼요. 5번 1983년 5월 5일에 점유를 개시한 토지를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했다. 이때는 1985년 1월 1일을 취득시로 본다. 자, 5번은 제가 만든 규정인데요. 특징은 얘는 뭐와 시효 취득과 의제 취득 시기 이 두 가지를 합한 규정입니다. 보신 적이 있죠? 예전에 보충 프린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점유 개시했습니까? 1983년 5월 5일이죠? 그러면 시효 취득은 언제 취득한 거로 보고 점유 개시를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의제 취득시는 언제죠, 여러분? 85년 1월 1일이죠. 근데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1983년 5월 5일 날. 자, 1983년 5월 5일 날.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날이죠? 여러분이 날. 그래서 김밥 싸고 계란 삶아서 어디 가서 대공원 놀러 갔죠? 그새 우리는 뭐 했어? 평온 공연하게 점유 개시하는 거죠.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시효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어.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 여러분? 점유 개시이죠. 근데 문제는 점유 개시로 온 건 좋은데 이 날짜가 어떤 날짜? 1983년 5월 5일, 즉 1984년 12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가? 85년 1월 1일로 오는 거죠. 결론, 모든 취득시는 어디에 걸린다? 85년 1월 1일에 걸리고 일로 갈 수는 이전 과거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걸 합성한 거죠. 15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에서 공제한 실질 취득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별표 3개짜리죠. 설마 별표만 표시하는 건 아니죠? 별표 표시한 거를 이따 수업 끝나고 자습실 가서 공부하시는 거죠? 제가 자습실 잘 뒤집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책만 있다? 사람은 없어. 그래서 저는 그쪽 가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주인님. 책들이 막 외쳐대 주인 찾느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여태 공부하다 왔댄다? 한 번만 더 걸려봐, 하여튼. 15번 갑시다. 실질 취득가액이 나면요, 양도 차익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 밑줄. 요거는 특징이 타인으로부터 매입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상이죠.
유상취득이죠. 그때는 당연히 뭐를 기준하는가? 매입가액이죠. 여기다 취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뭐한 금액이죠? 더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때 계산할 때 현재 가치로 계산했다면 그때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익이 밑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것도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 밑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올해 요거 신설된 거죠? 2015년 신설된 규정이죠. 자, 우리 아까 취득세도 보았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원칙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취득가액도 못 잡고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못 잡아. 다만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그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양도차 계산할 때 실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하라? 잡아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다 가다 뭐 이렇게 상가 건물에 쫄딱 망했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한번 재고떨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업 뭐 한대? 폐업한대. 폐업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물건 다 뭐 하는 거야? 떨이하죠. 그러면 폐업을 했다더라도 물건을 남아있는 걸 그 사람은 사업자는 어떻게 해? 팔고 가겠죠. 그러면 그 팔고 남은 재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때려버립니다. 왜? 이미 공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매입공제. 뭔 소리 하냐고? 네,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가 시험 범위에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냥 결론 갑시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2015년 신설 규정이죠. 네, 체킹해 두시고요. 2번 소득세법 나왔다. 아이 답은 쉽게 나오네. 그죠? 네. 부당행위 계산엔 시가초가 있다. 부당, 좋은 너 나쁜 너, 나쁜 너. 그 다음에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뭐야 여러분? 연체료. 예,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3번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비용은 당연히 필요금을 잡아줘, 안 잡아줘? 잡아줘야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이 중에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자 포함 제외야. 왜 제외시켜? 이중공제 방제 이런 거 출전에 살짝 바꿔 제외 포함 이거 말 바꿔올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제외 포함 이런 거 잘 보셔야죠. 문구 자체를. 자 4번 아주 중요하죠. 밑줄 무상취득이죠. 무상취득. 무상취득이 뭐예요 여러분? 상속 또는 증여죠. 그 상속 또는 증여받은 무상취득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는 밑줄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 여기까지 밑줄 취득 당시 시가 밑줄 쳤죠.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 개시 현재 시가 증여를 받았던 증여받은 현재 시가 여기에다가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아서 부과된 취득세 등은 기타 부대비용을 어떻게 하는가? 더해야 되죠. 옆에다 적으세요. 그러나 그 낸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를 원칙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5번. 당사자 약정에 한 대금 기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로 확정하는 경우에 해당 이자 상당액. 여기 써져 있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취득원가 이자를 뭐해서? 더해서 거래가를 뭐해서? 확정해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자 상당액 당연히 포함이죠. 자, 16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하거나 설명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죠.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고 준비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377쪽 적으시고요.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밑줄 누구야?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도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있다. 2번 2014년 11월 25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답니다. 근데 그에 대한 허가를 2015년 1월 5일 날에 허가를 받았답니다. 이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기한은 2015년 3월 30일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일반적 양도일 때 예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입니까? 2월 이내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죠.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허가일이죠. 우리 지금 언제 양도했대요? 1900? 죄송합니다. 예, 2000년도죠. 아직도 저는 마음이 1900년대라. 저는 아직도 총각인 줄 알아요. 근데 친구를 만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너 누구니? 웬 아저씨가 나와 있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러 갔는데 웬 아저씨가 와 있어? 그러면서 청첩장을 돌려. 너 또 결혼하니? 그랬더니 뭐래? 딸이 결혼한대. 환장이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죄송합니다. 진도나 나가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변한 걸 모르고 있는데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웬 아저씨가 있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야, 재준아 오랜만이다 그러더라고요. 이씨. 그래서 뭘 줘? 카드를. 그때 청첩장이야. 결혼한대. 그럼 너 또 결혼하냐? 그랬더니 딸이 결혼한대. 강남에 있는 클럽에 가려고 들어가려 했더니 거기 있는 계신 분이 사장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나 클럽 간다 그랬더니 아저씨 여기 수질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언제 대금 청산했어요? 2014년 11월 25일에 양도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허가를 받고 못 받고 허가를 언제 받았다? 2015년 1월 5일이에요. 자, 그럼 요 상황 판단합시다. 여러분 민법과 관련 과목에서 배우셨죠? 즉 국계법상 양도할 때까지 토지 거래 허가 구인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요때 이 토지 매매는 유효, 무효. 따라서 우리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왜? 토지 매매 자체가 무효니까. 그러다가 허가를 득함으로써 이게 뭐로 바뀌는가? 유효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때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배운 거야? 유동적 무효가 되고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때 비로소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양도세는 요거죠. 그러면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 거니까 3월 말이 되는 거죠. 2015년도. 그래서 지금 예정신고를 물어봤어요? 확정신고를 물어봤어요? 예정신고 물어봤네요. 자, 조건 바꿀게요. 요거를 확정신고 기한을 바꿉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2016년 5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시면 시험에서 예정신고를 물어봤는지 확정신고를 보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예정신고 기한이죠. 언제? 2015년 3월 말이 예정신고 기한인데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뭘 때려?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리는 거죠. 그런데 얘가 언제까지 안 했다? 그 다음 년도 2016년 5월 말까지 안 했다. 이게 무슨 신고예요? 확정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그러면 확정신고에 대해서 또다시 무신고 가산세를 때린 것은 아니다. 이미 여기서 때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4번 예정신고 납부인계도 납부세기 얼마 초과면 500만 초과면 예정신고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1000만 원 초과죠. 1000만 원. 재종은 얼마지만? 500이지만. 그래서 양도세 틀리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 봅시다.
2015년 1월 5일 날 허가를 받으면서 이때 양도한 걸 보고 3월 말에 뭐 한 걸로 보는가? 예정신고. 그러면 분납기한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분납기한은 언제예요? 이날로부터 몇 월 이내다고? 2월. 그러니까 언제예요, 여러분? 5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말에 한 번 내고 나머지를 언제? 5월 말 두 번에 걸쳐서 내라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예정신고기한 되고 이게 뭐가 되는가? 분납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했더니 1,800만 원 왔다. 이게 많이도 안 나왔죠? 양도소득세 1,800만 원짜리는 껌값입니다. 그러면 이 3월 말에 언제 내줘야 되는 거고? 3월 말에 최소 얼마 이상 내줘야 돼?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분납기한 때 낼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 중에서 얼마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800만 원 이하로 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자, 다 나왔어. 그리고 같이 공부했어, 여러분하고. 자, 납부할 세액이 얼마 나왔다? 5천만 원 나왔다. 그럼 이때는 2천만 초과니까 이때는 몇 프로 이하? 50% 이하.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2,500만 원 이하로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정신고에는 얼마 이상을? 2,5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되는 거죠. 예, 잡으셨죠? 예. 자, 1회 마무리 합시다. 이거 큰일 났네. 자, 2회. 에이씨, 뭔 지문이 이렇게 길어. 한 번만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1번, 국세의 가산세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역시 1번은 조세 총론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될 세법 용어 중에 하나인 뭐를 물어본 거다? 가산세를 물어봤습니다. 가산세를 물어본 이유는 역시 2015년도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다만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나 법인이 아닌 걸 가정하라. 그냥 일반론적인 것만 얘기하라 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나 법인일 때는 가산세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건 무시하고 1번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밑줄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 이 말이 나오니까 뭐야 여러분? 가산세죠. 그때는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맞죠?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뭐하거나 더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공제하기 때문에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한다. 밑줄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한다. 즉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된 가산세는 뭘로 포함하라? 양도소득세로 보라는 얘기죠. 취득세에 대해서 가산세 때렸다. 그러면 그 가산세는 취득세와 별개가 아니라 뭐로 봐라? 취득세로 처리하라 그 얘기죠.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죠. 그래서 본세가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때릴 때는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3번, 요게 올해 2번 2015년도 개정사항이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밑줄, 요게 올해 개정사항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때는 40%가 아니라 60%죠. 자, 제척기가 한번 확인합시다. 몇 년입니까? 15년. 4번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기간까지 계속해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틀렸죠? 방금 전에 봤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정부는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밑줄 기한 연장 사유 또는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해서 밑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는 거죠. 요거는 서브노트 297쪽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별표 하나. 다음에 지방세에 관한 과세권자로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별표 하나짜리죠, 여러분? 네. 자, 봅시다. 그냥 곧바로 확인합시다. 자, 서브노트는 여러분 304쪽.
자, 취득세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맞죠? 자, 2번 등록면에서는 뭐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죠. 구청장. 디귿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 맞죠? 예. 리을 지역 자원시설세다.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인데요. 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 천기누설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럴 때 찍지 마시고 보기 지문을 보세요. 그래서 리을이 몇 개나 나왔습니까? 리을이 몇 개 나왔어요? 보기 지문에 3개 나왔죠. 그러면 많이 나왔으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실전이야, 여러분. 무조건 찍지 말고 이게 알딸딸해. 이게 맞는지 리을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리을이 보니까 2번에도 나왔고 4번에도 나왔고 5번에도 나왔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때는 99%가 그 조건, 문제 조건 옳다 틀리다. 옳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고 계신 거죠? 네. 내가 정확히 다 알고 맞추면 괜찮은데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은 무조건 찍지 말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 보기 지문. 그래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거는 그 지문을 조건을 그 문제 조건을 어떻게 한 거다? 충족한 거다. 비읍 지방교육세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자, 비읍 지방소득세는 특강시장 또는 시장군수다. 맞다 틀리다. 잘 모르겠다. 그럼 봐. 비읍 몇 개나 나왔어요, 여러분? 3개. 일단 3개 이상 나오면 여러분 그 조건 충족했다 보시면 돼요. 99%는. 저 결론 답은 몇 번? 몇 번만 틀렸죠,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니은만 틀렸죠, 니은만.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취득세의 취득이 하나 설명서 잘못된 것은? 1번. 취득이란 요거는 취득의 개념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서브노트 309쪽. 1번은 취득의 정의입니다. 매매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자, 현물 출자, 건축, 개소, 공유수변의 매매나 간척이한 토지, 조성도가 이와 유산취득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다. 그래서 마지막 조문만 보시면 되죠. 뭐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죠. 자, 2번. 취득이라면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이시 없이 사실상 취득행위인 잔금 지급이나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한다. 맞죠? 통칙 내용입니다. 3번. 권리 이전의 행사의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서 간에 서로 교환했을 때는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윗줄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서 간의 교환입니다. 그러면 교환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는 무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유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유상으로 봅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4번 양도담보 계약의 해제나 명의신탁 해제나 경락으로서 자기 소유 물건을 경락받은 것을 포함하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이때는 취득의 방법이나 절차 불가고 그 권리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와 취득세나 압세 의무가 있다. 역시 통칙 내용이죠, 여러분. 5번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밑줄 사실상 현황이죠.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공부상 현황이죠. 가볍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 보죠. 딱 보는 순간 짜증나죠, 여러분? 1번. 자, 요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개정된 규정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법 조문을 그대로 뽑았는데 여러분 312쪽 적으시고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312쪽. 양가로 1번 유상취득의 박스 밑에 있죠. 찾으셨어요, 여러분? 네, 그걸 보시면서 쫓아오면 됩니다. 자, 보기 1번 보세요. 자, 보기 1번에서 포인트를 밑줄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개인 간의 매매.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이걸 물어보는 건지 질문하면 내가 어디서 어떤 걸 모르겠다고 딱 집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물어놓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대답하라는 얘기야?
강의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진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답으로 쓰다 보면은 그 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골치 아프네요. 자, 개인 간의 매매에서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이해하셨겠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요, 여러분.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이때 취득한 걸로 보는데 실제는 잔금이 지급되지를 아니하고 중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여러분? 해제가 됐다 그 얘기야. 매매계약이.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 중간에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그럼 우리 무조건 이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럼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내야 돼 취득세를? 60일 내에 내야 된단 말이야. 60일 이내에. 근데 사실은 어떻게 했다고? 지급하고 안 하고 이 매매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해제됐다고 여러분. 해제됐다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이날로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60일에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사실상 취득했는데 못했는데 얘는 무조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이날로부터 며칠이네? 60일에 취득세를 뭐 해야 되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억울하죠. 취득은 못했는데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는 걸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1번이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개인 간의 매매에서 자 첫 번째 갑니다. 등기 등록이 안 됐습니다. 밑줄 첫 번째 조건 등기 등록하지 않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등기가 되면 무조건 취득입니다. 세법은.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 환원이 일어났다 취소됐다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가 과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지 않고 등기가 되지 않고 밑줄 쳤죠? 다시 밑줄 갑니다.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나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작성된 공정증서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가능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교부한 거래 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것 등으로 밑줄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에 밑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이날은 어디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은 신고 기한 이내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취득한 걸로 보지만은 중간에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제가 되고 그러면 이 해제된 것이 취득세 뭐 하기 전까지 신고 기한까지 해제됐다는 서류를 뭐 하면 입증한다면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취득을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즉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60일이네.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저것의 신고 기한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까지 야, 나 이거 사실은 중간에 해제가 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리고 옆에다 적으세요. 증여도 동일합니다. 증여도 동일. 책에다 적어야지. 문제제도냐. 이건 한 번 보면 버려도 돼, 이거는. 이걸 왜 또 봐? 자꾸 왜 봐? 자, 2번. 4번에 2번. 개인 간의 매매로서 관련 법률은 주택거래 신고지에서 주택거래 신고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사실상이 아니라 뭐죠? 계약상이죠. 3번. 증여한 무상 취득일 때는 언제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일이죠. 계약일. 4번.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를 취득했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다음 날? 아니야.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야.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한 걸로 보되 사실상 변경된 날을 불분명할 때는 공무상 변경한 날을 취득한 걸로 본다. 아니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건 옛날 규정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규정입니다. 이거는 작년은 아니지만 그 전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 토지 지목 변경일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어떤 날? 빠른 날.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 역시 빠른 날은 뭐? 사실상 사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맞는 말이죠. 5번, 주택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 3개. 주택에 대한 세율을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316조. 1번, 주택을 신축으로 취득했다. 신축이니까 몇 프로죠? 1000분의 28. 원시 취득 맞죠? 자, 2번이 중요하죠. 매매 시뻘겋게. 그러면 이거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자, 주택 취득세율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주택의 수와 주택의 소재지 불문. 무조건 뭘 갖고 따진다? 취득가액을 가지고 따져야죠. 그럼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니까? 9억 원이니까 2주택과 관계시 없이 2% 적용하는 거죠. 3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이죠. 그때는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밑줄 표준세율 2.8%,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 뺀 특례세율 몇 프로? 0.8% 적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4번 증여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4번은 그냥 표준세율 3.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다고요? 특례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주택에 대한 공유권 분할일 때는 이때는 표준세율 몇 프로? 2.3%에서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를 뺀 0.3%의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문제 6번. 이건 왜 이렇게 글자가 작냐? 이 선생하고 똑같네. 자, 6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에 설명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별표 2개. 이건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발생했네요. 서브노트는 여러분 325쪽 적으시고요. 별표 2개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자, 옳은 건 몇 개인가 물어봤네요. 첫 번째,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 부상에 기재된 명의자 밑줄 맞았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절대 등록면에서는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외관상입니다. 외관상. 등록면에서는 무슨 주의 여러분? 형식주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대 등록면에서는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2번 저당권 설정 등기네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럴 때 근저당권 설정 등 요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좀 지우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는 좀 지워 주십시오. 2번 나왔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건 제가 실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를 지워주시고 그냥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밑줄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 현재 소유자 밑줄 얘는 설정 등기일 때가 아니라 말소 등기일 때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설정 등기일 때는 누구죠, 여러분? 근저당권자죠. 예, 채권자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세 번째. 등기나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무효 판결 등에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에서 가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예, 통칭 내용이죠. 맞는 말이네요. 자, 네 번째.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서 그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합니다. 그 원래 뭘 적용해야 되는 거죠? 과세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니까 원래 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 가등기 압류 등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밑줄 대위적 등기 또는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 밑줄 채권자 대위적 등기 이때는 누가
소유자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누가 소유자가 등록면허를 납부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이 등기나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하여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밑줄 역시 지방세 체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압류이 등기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이 해제나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매수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니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 6번은 통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안 되겠다. 조금만 5분만 쉬죠. 5분만 여러분 쉬죠. 요거 보충 문제까지 풀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 5분만 쉬겠습니다.